2024년 7월에 공백이가 읽은 8권의 책 3권의 스페셜픽 도서 지금부터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공복 여러분, 공백입니다. 모두 잘 지내고 계시나요? 이번 달에 좀 지각했습니다. 바로 얼른 시작해 볼게요. 2024년 7월에 공백이가 읽은 8권의 책 3권의 스페셜픽 도서 지금부터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책입니다. 한국 장편 소설이고요. 정세랑 작가님의 책 지구에서 하나뿐입니다. 이 책의 주인공은 하나라는 여성입니다. 이 친구는 추억이 담긴 옷을 리폼해주는 환생이라는 옷 수선집을 운영하고 있어요. 또 지구 환경이나 동식물 보호에도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이 하나에게는 남자친구가 한 명 있는데요. 이 남자친구가 좀 좋게 말하자면 소년 같고 나쁘게 말하자면 지나치게 자유분방해요. 자, 이런 상황에서 남자친구가 갑자기 유성우를 보겠다면서 캐나다로 떠나게 됩니다. 늘 이렇게 혼자서 막 무심히 떠나곤 했던 남자친구여서 하나는 이 상황이 조금 섭섭하기도 하고 익숙하기도 한 상태입니다. 문제는 이 남자친구가 돌아오면서부터인데요. 사람이 좀 이상해져서 와요. 여행 이후로 다른 사람처럼 너무 다정해졌고 식성도 바뀌고 무심했던 태도나 습관들도 싹 바뀌어 있습니다. 뭐 여기까지는 여행의 순기능인가 싶은데 더 이상한 거는 입에서 뭔가 그 초록색 빛 같은 걸 내뿜기 시작해요. 게다가 이 남자친구가 캐나다에 여행을 갔던 바로 그 시기에 한 유명 가수가 실종되는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을 하나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무척이나 수상해하죠. 지금 하나의 눈앞에 있는 사람, 아니 요 생물체가 원래 하나의 남자친구가 맞는가? 도대체 여행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이런 궁금증을 만들면서 소설은 진행이 됩니다. 요 소설을 읽어보신 분들은 모두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참 사랑스럽다. 타자에 대한 애정을 이렇게 사랑스럽고 아기자기하게 의미 있게 담아낸다는 게 참 쉽지 않은 작업인데 이 책이 참 잘 해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길지 않은 분량이고요. 재미도 있어서 하루 만에 뚝딱 읽어보실 수 있는 소설입니다. 정세랑 작가님의 책 지구에서 하나뿐이었어요. 네, 두 번째 책입니다. 바버라 데이비스의 장편 소설 오래된 책들의 메아리입니다. 요거 도서점 가서 사온 책인데 진짜 재밌게 읽었어요. 주인공은 애슐린입니다. 작은 책방을 운영하고 있고요. 좀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책에 담긴 감정을 읽을 수 있습니다. 일종의 책에 한정된 사이코메트리 같은 거죠. 이 애슐린이 어느 날 우연히 2권의 책을 손에 넣게 되는데 이 책들에게서 엄청난 감정의 소용돌이가 느껴집니다. 미움, 억울함, 배신감, 슬픔, 애정 같은 것들이요. 그래서 이 한 쌍의 책을 살펴보니까 내용이 이래요. 한 남녀가 깊게 사랑에 빠졌다가 서로를 배신하게 되고 그에 대한 분노와 회한이 철철 넘쳐 흐르는 내용입니다. 독특한 건 이뿐만이 아닌데요. 이 한 쌍의 책은 세상에서 단 한 권만 출판되었다는 듯이 출판사 이름도 작가 이름도 아무것도 쓰여져 있지가 않아요. 그리고 각각의 책이 상대방에게 보내는 서신처럼 변명처럼 고백처럼 작성되어 있습니다. 애슐리는 그 책에 담긴 내용을 천천히 읽어 내려가면서 이 책을 쓴 사람들이 누구인지 그리고 두 사람에게 어떤 풀리지 않은 비밀이 담겨 있는지를 추적해 나가기 시작해요. 애슐린의 사연과 두 책의 내용이 액자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두 이야기가 서로 호환하면서 퍼즐처럼 맞춰지는 아주 영리한 구성의 책이었습니다. 로맨스이면서 판타지 같기도 했고 미스터리 같으면서도 인생소설 같은 여러 장르를 아우르는 책이었고요. 이 책이 600쪽 정도로 짧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도 쪼개가면서 나눠가면서 읽었는데 그렇게 띄엄띄엄 읽어도 전혀 집중력이나 몰입이 깨지지 않는 재미있는 책이었습니다. 바버라 데이비스의 오래된 책들의 메아리였어요. 네, 다음 책은 이번 달 저의 첫 번째 스페셜픽 도서입니다. 희곡집인데요. 뒤렌마트 희곡선입니다. 수록작은 노부인의 방문, 물리학자들 이렇게 두 편이에요. 이 중에서 노부인의 방문이라는 작품이 엄청 흥미롭습니다. 쇠락한 소도시 퀼렌에 한 노부인이 방문합니다. 근데 이 노부인이 진짜 엄청난 부자예요. 대부호. 진짜 철도 회사를 가지고 있을 정도로 부호인데 이 퀼렌이라는 소도시는 바로 이 부인의 고향입니다. 노부인의 방문 소식을 들은 이 퀼렌 사람들은 후원금을 좀 얻어보고자 여러 가지 환영 계획을 세우게 돼요. 이때 과거 노부인과 굉장히 긴밀하고 가깝게 지냈던 남자 이를 끌어들이게 됩니다. 자, 여차저차 해서 퀼렌에 이 노부인이 입성을 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 퀼렌에 엄청난 금액을 후원할게. 도시에도 후원하고 너네 각 가정에도 후원할게. 그런데 조건이 하나 있어. 그 조건이 뭐냐? 너희들 중에 누구라도 저 1이라는 남자를 죽여줘. 저 남자가 죽으면 나는 후원금을 줄게. 하지만 남자가 죽지 않으면 후원금을 내놓지 않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퀼렌의 시장을 비롯한 여러 사람들은 충격에 휩싸여요. 이게 너무 비인간적이고 비도덕적인 주문이니까요. 그래서 일단 거부합니다. 우리는 인간으로서의 정의를 지키겠다 하면서요.
그런데 웃긴 건 이 도시 사람들의 태도가 그 이후로 뭔가 슬며시 변화하기 시작해요. 이 변화를 눈치챈 일은 엄청난 공포에 휩싸이게 됩니다. 이제 이 도시 사람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떤 결과를 내게 되는지, 이 과정 중에 이야기가 모두 너무 재밌었고요. 그 중에 이제 어떤 인간에 대한 고민스러운 지점들을 생각해 볼 수 있어서 정말 흥미로웠던 책이었어요. 두 번째 수록작인 물리학자들도 굉장히 재밌습니다. 정신병원에 수감된 세 환자가 있는데요. 이들은 각각 자신을 뉴턴, 아인슈타인, 메비우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들이 있는 병동에서 간호사들이 차례대로 교살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작품은 그 살인사건을 추적하고 그 과정에서 놀라운 반전을 보여주는 작품이었습니다. 제가 희곡을 많이 안 읽어보기도 했고 희곡이면 뭔가 좀 어렵고 집중이 안 될 것 같았거든요. 근데 이 내용 자체가 굉장히 드라마틱하니까 재밌게 읽을 수가 있었고요. 무엇보다 좀 신기하고 좋았던 건 소설과는 다르게 등장인물의 심리를 표현해주지는 않으니까 그것을 자유롭게 좀 가늠해보는 게 굉장히 재밌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도 꼭 추천드리고 싶은 책이었습니다. 뒤렌마트 희곡선을 이번 달 저의 첫 번째 스페셜 픽으로 추천드렸어요. 네, 다음 책은 에세이입니다. 심채경 작가님의 책 천문학자는 별을 보지 않는다예요. 심채경 작가님은 천문학자죠. 그래서 너무나 자연스럽게도 이 책에는 천문학과 자신의 삶이 잘 어우러져 있는 글들이 담겨 있습니다. 4부에 걸쳐서 여러 꼭지의 에세이가 실려 있는데요. 이 글들의 스펙트럼이 꽤 넓다는 느낌을 좀 받았어요. 어떤 글은 공부하는 사람, 학자로서의 이야기가 담겨 있고요. 어떤 글들은 우주와 우주에 대한 사랑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동료 과학자들에 대한 이야기도 담겨 있고 엄마 그리고 교육자로서의 이야기도 담겨 있어요. 저는 과학자들이 세상을 사랑하는 방식이 굉장히 낯설고 흥미로워서 재미있거든요. 뭔가 그 각자의 모양대로 좀 사랑스럽다고 해야 될까요? 특히 천문학자는 먼 하늘의 별들과 우주를 보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서도 동시에 이 쬐꼬만 지구의 어떤 존재들을 사랑한단 말이죠. 그 어마어마한 간극 속에 어떤 마음들이 숨어 있는지 이렇게 글로 접해볼 수가 있어서 좋았습니다. 과학자의 에세이지만 전혀 어려울 것 없이 읽어볼 수 있어서 많은 분들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심채경 작가님의 천문학자는 별을 보지 않는다 였습니다. 네, 다음 책입니다. 이것도 도서전에서 구입해온 책이고요. 김상민 작가님의 아무튼 달리기입니다. 이건 뭐 제목이 얘기해주고 있죠. 달리기에 대한 책입니다. 뭔가 어정쩡한 복장으로 어색한 자세로 혼자서 뚱땅뚱땅 달리기를 시작했던 작가가 어떻게 풀코스 마라톤을 완주하는 러너가 되었는지, 달리기 러버가 되었는지 그 과정을 보여주는 책이에요. 사람이 어떤 방향인가로 이렇게 변모해가는 과정이 있잖아요. 이게 달리기로 치면 뭐 혼자 슬쩍 달려도 보고 사진도 한번 올려보고 인터넷 뒤져가면서 운동화도 한번 사보고 막무가내로 뛰다가 점차 공부하면서 페이스도 좀 올려보고 스스로를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대회도 한번 신청해보고 그런 과정들이 모이면 이제 뭔가를 열심히 꾸준히 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이 되잖아요. 그 과정이 굉장히 재밌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이 긴 여정은 어떤 분야든지 살면서 한 번쯤은 경험해 볼 만한 소중한 순간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책을 보면서 아, 내가 이 달리기라는 여정에 여기쯤 와 있구나 이렇게 좌표를 찍어보는 과정이 굉장히 재미있었습니다. 그게 또 아무튼 시리즈의 매력이기도 하죠. 김상민 작가님의 아무튼 달리기였습니다. 네, 다음 책입니다. 이 책도 도서전에서 산 책이고요. 이번 달 저의 두 번째 스페셜 픽 도서입니다. 김원영 작가님의 책 온전히 평등하고 지극히 차별적인입니다. 김원영 작가님은 저한테 믿고 보는 작가님이에요. 전작들이 모두 제 인생책이다 할 정도로 다 인상 깊은 책들이었거든요. 이 책도 놀라울 정도로 저의 생각을 넓혀주는 책이었습니다. 책은 김원영 작가님이 한예종 무용원 대학원에 지원하면서 시작이 됩니다. 휠체어를 타는 작가님은 다른 지원자들과는 확연히 다른 몸으로 이 시험을 치러내죠. 장애가 있는 몸으로 무용수가 된다는 것. 이 경험을 시작으로 해서 책은 춤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미, 아름다움에 대한 이야기, 장애인 극단에 대한 이야기, 차별과 평등에 대한 이야기로 가지를 뻗어나갑니다. 이 무용이라고 하는 것이 통상적으로는 굉장히 강인하고 아름다운 몸을 가지고 고도로 훈련된 섬세한 기술을 보여주는 예술이잖아요. 그렇다면 이 무용이라는 장르는 흔히 비정상의 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에게는 허용되지 않는 것인가? 그렇다면 이들에게 아름다울 수 있는 기회의 평등 같은 것은 없는 것인가? 예술에 대한 접근성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볼 수는 없을까? 이런 질문들을 계속 던져주는 책이에요. 그리고 작가님도 그 여정을 책과 함께 하고 있고요. 제목처럼 사람의 몸은 각각 지극히 다 다르지만 그 다른 몸으로, 그 다른 몸만이 할 수 있는
있는 움직임으로 평등한 무언가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드러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함께 고민을 하는 거죠. 김원영 작가님의 책은 뭔가 항상 세포를 깨워주는 것 같아요. 어두운 데서 빛을 탁 켜주는 느낌이랄까요? 여기에 너가 모르던 이런 세상이 있었어.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볼래? 이렇게 말해주는 책이어서 저는 이런 순간들이 너무 소중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책을 읽는 시간도 무척 소중했습니다. 이번 달 저희 두 번째 스페셜 픽 도서 김원영 작가님의 온전히 평등하고 지극히 차별적인 이었습니다. 네, 다음 책입니다. 김그래 작가님의 엄마만의 방이고요. 요것도 제가 도서전에서 사온 책이네요. 그림 에세이, 카툰 에세이입니다. 어느 날 50대의 엄마가 직업을 따라서 홀로 베트남으로 떠나게 돼요. 딸은 아무래도 걱정이 되죠. 엄마가 나이도 많고 타국의 언어도 전혀 모르는 데다가 어딘가 출입국을 하면서 이동하는 것도 익숙지 않고 뭐 여러 가지로 서툴고 불안하니까요. 그렇지만 베트남으로 간 엄마는 처음으로 자기만의 방을 가지게 됩니다. 동료들과 멋지게 협력하고요. 언어도 배우게 되고요. 혼자 멀리 여행을 가거나 돌아다니는 것도 굉장히 자연스럽게 잘 해내요. 엄마는 외국에서 자기만의 방과 자기만의 시간, 인생을 만들어가고 있는 거죠. 왜 딸들은 엄마를 보면 항상 그런 기분이 들잖아요. 엄마가 가족을 위해서 얼마나 애썼는 줄 알고 고단했는 줄 알고 많은 것들을 포기했는지를 아니까 그게 굉장히 슬프고 좀 안 된 기분이 들 때가 있단 말이죠. 뭔가 내가 이제 자라서 호강을 시켜주고 싶은데 그것도 뜻대로 안 되고. 그런데 자신만의 세계를 살아나가는 엄마를 보면서 김그래 작가님은 처음으로 다른 감정을 갖게 됩니다. 엄마의 삶을 다시 보게 되고요. 이런 변화의 과정들이 너무 찡하고 흥미로웠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그림이 너무 귀엽습니다. 김그래 작가님의 엄마만의 방이었어요. 네, 다음 책입니다. 이번 달 저희 세 번째 스페셜 픽 도서예요. 다카키 나오코의 만화책입니다. 마라톤 1년차, 마라톤 2년차 시리즈니까 이렇게 묶어서 소개할게요. 이 책은 진짜 읽는 내내 제가 얼마나 즐거웠는지 몰라요. 진짜 마음 같아서는 마라톤 20년차까지 나왔으면 좋겠다 싶은데 아쉽게도 2016년 이후로는 안 나오고 있어요. 이게 끝인가 봐요. 이 작가인 다카키 나오코는 꼭 저 같은 사람입니다. 어릴 때부터 평생 뭐 운동이라는 걸 잘 하지도 못했고 꾸준히 한 운동도 없고 심지어는 집 밖에 나가는 것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던 작가가 어느 날 도쿄 마라톤 중계를 보고 달리기를 한번 해볼까라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달리기를 하는 동료들, 관심이 있는 동료들과 함께 훈련을 받고 장비를 사 모으고 마라톤 대회를 하나하나 나가보기 시작하거든요. 이 과정이 너무 재밌었고요. 이렇게 여러 가지 대회들, 특색 있는 대회들이 많구나 해서 흥미로웠어요. 게다가 이 작가님이랑 같이 뛰는 분들이 굉장한 술고래입니다. 그래서 달리기 하고 나서 맥주 파티 하는 거를 낙으로 삼고 있거든요. 항상 달리기가 끝나고 먹고 마시는 장면까지 그려져 있어요. 이게 또 너무 나 같은 거지. 엄청난 동질감이 느껴졌습니다. 이 책을 보고 제가 버킷리스트가 하나 생겼거든요. 이게 뭐냐면 하와이에서 풀코스 마라톤 달리기. 너무 요원하고 불가능해 보이는 소원이긴 한데 그래도 가슴에 이렇게 하나 품고 있으니까 이게 상상만으로도 너무 좋은 거예요. 뭔가 달리기를 시작한 저에게 팁과 재미와 열정과 꿈을 심어주는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조금이라도 달리고 있다, 조금이라도 달리기 관심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이 두 권 책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번 달 저희 마지막 스페셜 픽 도서 마라톤 1년차, 2년차 였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제가 7월에 읽은 책들을 모두 소개해드렸습니다. 우리 공복이 여러분께도 흥미로운 책이 있었길 바라면서 저는 이제 가볼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멋지게 책 읽는 시간 되세요. 공백의 책단장이었습니다. 안녕.